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간의 월요일, 화요일이죠. 오늘 이제 유럽 시장이 좀 개장을 했고요. 어제는 미국 시장 그렇게 좀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부활절 연휴다 보니까 국내하고는 좀 다르게 해외 시장은 닫혔다라는 점 이미 말씀을 좀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고요. 미국 시장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종합지수, 다우존스 3개가 다 거의 그 신고가 위치에서 들락날락하는 좀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1.5% 가까이 두 지수가 상승을 하고요. 다우존스도 1.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도 제 기준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상승을 좀 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도 7,800만 원인가요? 좀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주식들도 두나무 지분 보유기업 일제히 좀 강세되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되고 있고, 그런 계속적인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지수가 빠지거나 코스피 코스닥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플로우 주말도 없이 돌아가는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코인들의 시장에도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 엄청난 하락을 경험한 많은 투자자분들은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거고요. 그런 엄청난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상승에 돈을 얹어서 아마 같이 이 코인의 상승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든지 간에 수익만 보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으로 잘 마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수는 괜찮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를 봐도 약간 빠졌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535명입니다. 주말간에 월요일까지도 500명 언더였었는데요. 다시 이제 530명 정도 수준으로 오후 9시에 이렇게 체크된 걸 보면 아마도 600명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백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SK 케미칼 디스커버리,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이 바이오사이언스와 이 케미칼 디스커버리까지 관련되어져 있는 백신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 중에서 11시 반경에 이 30살 이하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있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포드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실드를 좀 쳐줘야 되는 그런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려스러움이 이 백신 접종 제한이라는 미디어를 통한 기사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노바백스와도 CDMO를 체결해서 위탁 개발 생산을 예정하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이긴 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좀 받고 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 제한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개별 이슈가 있지 않은 종목들은 시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빠질 것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백신에 대한 악재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매매하실 때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바이오사이언스 보면 오늘도 음봉입니다.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은 단 하루 1억 정도 순매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순매도고요. 기관은 이런 식으로 현재 순매수를 진행을 좀 하고 있다. 다만 그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사실은 반등 흐름이 좀 나왔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고, 과연 언제 추세 전환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좀 관건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의 흐름이 며칠인가요? 거의 한 2주, 3주 정도 가까이 매도만 계속 이어지면서 35만원짜리가 14만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지나면서 결국에는 29만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도 상황까지 흘러간 것을 감안하면 어느 지점에서 진입하느냐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군의 전혀 내용도 다른 두 종목입니다만,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를 받으면서 상장이 되었다라는 점, 그 공통점 하나로 봤을 때는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추세 전환하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좀 힘들지만 지켜보다가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하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보다가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에 진입하면서 중기든 단기든 수익을 좀 확정하는 그런 매매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케미칼을 좀 보면요, 케미칼도 지금 사실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2평선이 깨지고 나서 이 지점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의 제대로 된 반등과 추세 전환은 52평선과 22평 전별이 되는 그 순간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시즌도 그렇습니다. 얘가 제대로 된 22평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30만원에서 13만원까지도 빠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케미칼도 현재 이 두 번 정도의 기회를 놓치고 이번에도 반등에 대한 어떤 흐름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좀 봤지만 여전히 아쉽게도 21평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4만원대까지 왔는데요, 결국에는 이 앞서서 지지가 됐던 요 24만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매수를 보더라도 뭐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기관이 약간의 순매수한, 거의 사실은 의미 없는 매동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통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를 본다면 분명히 이런 흐름보다는 아마도 기관보다도 외국인 쪽에 좀 더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사이언스와 커플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켜만 준다면 다시 잠깐 반등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좀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도 좀 계속 좀 걸리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국내외 유수 언론에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순매수도 썩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뭐 언제든 이런 반전은 또 이슈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디스커버리도 보면 흐름 자체는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과 같이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다시 쳤습니다. 보통 하단 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분할 매수로 특별한 악재를 통한 거래량 실리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볼린저 밴드 하단의 자리까지 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보시면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물론 302평선과의 이격은 좀 벌어져 있지만 뭐 그래도 크게 저는 그 이격을 뭐 터치하러 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조정도 거의 뭐 6개월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을 반전을 하더라도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케미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 며칠은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겠지만 분명 어떤 시그널과 함께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좀 가는 종목이 아닌 종목들, 기존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코스닥 코스피에 수급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 종목입니다만요, 외국인이 좀, 기관이 좀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라는 점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요런 그 매도에도 계속적으로 좀 개인들은 좀 수량을 좀 늘려가면서 정말 동학개미의 위험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7만원의 돌파가 참 어렵네요. 7만원의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많은 호재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케미칼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면 급격하게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뭐 긍정적으로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상한가 들어간 뭐 한화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 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앞서서 세게 갔지만 지금 눌렸던 종목들 중에 고개를 들고 있는, 이를테면 뭐 현대차도 될 수 있고요,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서 큰 대시세보다는 짜잘한 중장기 단기적인 슈팅을 먹고 수익을 확정하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보유하면서 들고 가면서 받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단기적으로 현금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에도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좀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일 무료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후원해 주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 제휴 컨텐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휴 컨텐츠 등록이 제가 유한타증권하고 제휴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유한타증권 검색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개설을 확인해서 이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클릭해 주신 후에 계좌 유치자 정보에서 제휴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 쩐대리 검색해서 등록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영상 제공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공유하는 데에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계좌 개설 후에 등록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부디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